반갑습니다. 미국 주식으로 성공하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엔비디아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는 실적과 전망, 가치평가, 목표 주가, 투자 위험 그리고 차트 분석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8월 27일 발표한 2026 회계연도 2분기 실적을 보면 수익과 주당 순이익 모두 컨센서스를 비트했습니다.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3분기 가이던스 역시 540억 달러 순 매출로서 예상치를 초과했습니다. 이 가이던스에는 중국에 대한 H20 판매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분기 데이터 센터 수익은 411억 달러로서 전분기 대비 5% 증가, 전년 대비 56% 증가했습니다. 6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도 발표되었습니다. 엔비디아 수익 중에서 데이터 센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수익이 매분기 증가하고 있습니다. 총 수익 역시 매분기 증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수익은 매분기 50%가 넘는 전년 대비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우 높은 증가율이죠. 그러나 이 증가율이 최근에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112%, 93%, 73%, 56%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가도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고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데이터 센터의 수익이 매분기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은 전년 대비 56% 증가한 411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예상치인 412억 9천만 달러보다는 낮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에는 중국 고객사에 대한 H20 판매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즉 판매 실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분기에 중국에 대한 매출이 실적으로 잡히는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조정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데이터를 읽으면서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되는 점은요. 엔비디아가 중국에서 H20 칩을 단 한 개도 판매하지 않고도 좋은 성과를 달성했다는 것입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중국 시장은 엔비디아의 분기 매출 50억 달러 이상을 창출했지만 현재는 그 기여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적인 매출을 달성했고 다음 분기에는 540억 달러의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연도가 있는데요. 23년, 24년, 25년, 26년 이렇게 연도별로 실적이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엔비디아의 경우에 이렇게 실적이 아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죠. 브로드컴의 실적 역시 크게 매년 증가합니다. AMD 역시 실적이 증가하고 있고요. 마블의 실적도 역시 증가합니다. 이 그림은요, AI칩 매출이 26년까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서버 GPU에 대한 것인데요. 엔비디아가 주황색이죠. 이 매출 증가가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이 파란색 AMD인데요. AMD의 실적 증가도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그림에서 컨센서스가 검은색이죠. 26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 실적이 올라가고요. 27년 회계연도 1분기, 2분기에도 올라갑니다. 이렇게 매분기 엔비디아의 실적이 증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가도 이에 비례해서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죠. EPS는 earnings per share 주당 순이익인데요. 그 추정치가 26년 회계연도에 전년 대비 46% 증가할 것이라는 이야기인데요. 27년도에는 38.3% 증가할 것이고 그리고 28년도에는 18% 증가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내년까지는 주가 상승이 좋을 것으로 보이네요. 이 그림은 엔비디아는 여전히 다른 주식에 비해
저평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형축은 EV EBITDA라고 되어 있죠. EV는 Enterprise Value, 기업 가치입니다. EBITDA는 Earnings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이자, 세금, 감가비, 공제 전 이익이죠. 자, 이것은 기업 가치가 영업 활동에서 얻은 이익의 몇 배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의미는요, 기업을 인수했을 때 투자 원금을 몇 년 내에 회수할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이 수치가 낮을수록 좋겠죠. 낮다는 이야기는 짧은 기간 내에 투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프라이스 어닝즈 레이쇼처럼 수치가 낮은 게 좋다. 자, 그런데 엔비디아의 비율이 한 50 정도 되고요. AMD도 같은 50인데 엔비디아가 더 높아요. 종축을 보면은 EBITDA 포워드.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포워드 EBITDA 그로스 레이트. EBITDA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V EBITDA는 같은데 EBITDA 성장률이 더 높은 엔비디아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P는 주가 수익 비율인데요. 주가를 EPS로 나눈 것입니다. 즉 주당 순이익의 몇 배가 주가냐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 배수가 높을수록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포워드 P가 41, 섹터 평균보다도 좀 높습니다. 그런데 PEG는 Price Earnings to Growth Ratio입니다. PR이 P 레이쇼하고 같은 겁니다. Price Earnings Ratio. 이것을 EPS 성장률로 나누었습니다. EPS 성장률이 높을수록 분모가 커지니까 PEG 수치가 낮아지겠죠. PEG 수치가 낮을수록 저평가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PS 성장률에 비해서 이 P 레이쇼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줍니다. 페그가 1.3인데요. 섹터 평균보다는 좀 낮습니다. 그리고 이보다도 좀 낮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고평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월스트리트 평균 목표 주가는 212달러이네요. 그리고 17%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39명의 분석가들 중에 매수 의견이 35명, 보유가 3명, 그리고 매도가 1명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엔비디아에 대한 수익 기여도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메타, 아마존, 알파베트, 테슬라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AI 데이터 센터 매출이 기대보다 적어진다면 엔비디아 칩 매출도 감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주가도 내려가겠죠. 이것이 바로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위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엔비디아 일봉 차트인데요. 여기 있는 이 갈색선이 SMA 50 단순 이동 평균선인데요. 50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현재 50일 이동 평균선의 지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2평선 위에서는 보유, 이탈하면 매도 관점에서 보면 되겠죠. 이런 차트는 별로 보지 않고 거래를 한다면은, 그래서 실적만 본다면은 실적 증가가 예상되므로 주가 조정 시 분할해서 매수하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그럼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 주식으로 성공하기였습니다.